2016년인가 저 성매매 종사자하고 한 여성이 위헌 제소를 했습니다. 위헌 제소를 했는데 9명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9명인데 사실상 5명이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합헌이 아니고 사실상 그 소견서를 보면은 합헌이다 위헌이다 할 때는 각 헌법재판관들은 자기 소견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6대3으로 불법이다, 합헌이라 하는 건 성매매 방지법이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 그래서 지금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만, 그러나 그 소견서를 보면은 5명의 4명 놔두고 5명의 소견서를 보면은 이거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서면서를 보면은 여기에도 어긋나고 여기에도 그걸 어긋난다고 저기 해놨는데, 저는 이거는 곧 나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위헌 소송을 해가 결국에 지난번에 그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문서졌죠. 그것도 한 번 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제소를 했지만은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했는데, 이 독일의 경우가 이제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꼭 같이 이 소위 성매매에 관해서는 직업으로서의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는, 단 이 노동자를 착취를 하거나 중간에서 거듭가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래서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하는데, 예를 들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않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포주는 안 됩니다. 포주는 안 되고 핀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을 거느리고 이런 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수백 명을 거느리는 그런 브로텔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건 안 되고, 개인 영업은 가능하다. 개인 영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독일과 그거는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덴마크와 네덜란드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성구매자가 없으면 성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구매자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팔아도 괜찮아요. 하는데, 그러나 걸리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은 어때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 것은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정해야 죄가 아니다 라는 성립 안 합니까? 그거 하고요,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법도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공공질서, 사회의 기본은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거다. 성매매는 사회 근간인 가족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논법 때문에 법의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법부터 성립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질서를 해친다. harmful to communities. harmful, 이거는 소위 성매매가 소위 커뮤니티, 공공질서에 대해서 해롭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성병을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독일의 경우는 윤리적으로 괜찮다.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는 윤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있는 걸 어떻게 하노?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야. 살도록 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는 그거하고 윤리하고 도덕을 완전히 떠난, 그러니까 임모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독일의 경우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야기한 대로 커뮤니티에 함풀하다고 생각해.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세월이 변했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꾼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일은 2002년도에 성매매를 합법화 시켰고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불법화 시켰습니다. 불법화 시켰는데 네덜란드는 2000년도에 그러니까 독일보다 2년 빠르게 합법화 시켰는데 나는 마약하고 이렇게 좀 서로 비교를 해가 보는데 마약보다는 덜 나쁘지요. 마약은 정말 아까 이야기한 개인의 건강도 해치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게 마약인데 네덜란드의 카페에서 마약을 파는데 등록자가 해야 됩니다. 마약을 내가 먹고 있는데 지금 마약이라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하면은 미칠 지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갖다가 살락하니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바깥에 사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마약이 자기가 마약이라는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네덜란드 정부에 등록을 하고 그럼 마약하면 이제 하드주로 좀 강한 마약, 중독성이 강한 마약하고 어떤 마약을 취향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럼 값이 10분의 1이에요. 시중 가격이 10분의 1로 아주 싼 값으로 복용을 하고 그러면 줄여가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소프트한 마약은 그냥 피워요. 우리나라는 마리화나가 엄격하게 영화 배우들이라든가 또 탤런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혹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엄격하게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러는데 네덜란드에는 공룡에 피하요. 그냥 사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비싸서 카페에 가서 같이 앉아서 마약을 하는데 그거는 별로 단속도 하질 않아요. 미국도 주별로 한 13개 주가 마리화나만은 그냥 피우고 갑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학생들도 막 사가지고 들어오고 하다가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법으로 다스리는 문제하고 그걸 풀어주는 것하고의 관계.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피우니까 많지요. 많이 피우니까 많은데 성범죄도 성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 리비도의 단계라서 누구든지 먹어야 삽니다. 누구든지 먹어야 사는데 못 먹고 하니까 불법을 합니다. 만약 못 먹으라 불법을 하는 경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그때 이제 하도 여론이 강화되니까 그때 김한길이가 원내 대표였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박 총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못 만들어 본들 혈액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도 혈액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 해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그리 됐어요. 그리고 결국 불법화 되니까 각종에 있는 병들 예를 들면은 인지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성병들, HIV 같은 그런 정말 바이러스 병들 이런 것들이 파급되면 누가 걸린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나요? 독일 같은 데 참 좋은 게 세금을 낸다는 게요. 이게 독일은 참 그게 잘 돼 있는 게 아무 일을 안 하다가 갑작스레 100유로를 벌었거나 200유로를 벌었다 하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세금이 한 25% 띄요. 100유로 벌었으면 25유로 좀 띄지만은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들어와요. 나중에 실업을 했을 때 자기 모험떡 나는 그 당시 세금을 냈다. 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세금을 신청을 해야 되죠.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요. 세금을 신청을 우리나라의 인구의 40%가 세금을 신고를 안 해요. 영업을 하고 먹고 살고 있으면서 먹고 살면 뭐든지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벌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못 써야 해요. 농촌 지금 어촌도 그렇습니다. 아래께 내가 부지사를 만나서 농촌 어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촌 같은데 고기를 얼마나 키우고 세금을 내야 그 작년에 얼마만큼 소득이 들었는데 그만큼 또 반대급부를 주는데 안 내니까 모르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서 정책을 못 써요.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도 그래. 농촌에도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고 안 내면은 데이터가 없어서 얼마나 손해가 얼마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은 이걸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세금. 제일 큰 범죄가 세금 범죄예요. 살인범은요, 묘하게 뭐 어떻게 하고 피해갈 수 있지만 세금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에 이제 집착적 문제가 나고 나니까 큰일이다 하면서 김한길 씨가 와가지고, 김한길 원내대표 와가지고 말, 박정희 그걸 좀 해두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간통죄 폐지법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한테 하필이면 얼마나 민감 간통죄 같은 간통하면 나쁜 줄 아는데, 그걸 갖다 폐지를 하락하면 말이야. 내가 유림에 들어가면 몰매 맞아 죽을 건데 왜 내한테 그걸 하락하냐, 가게. 그래, 이제 사정을. 그래도 총장님 돼야 이걸 해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거다.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 날라리들인데 다들 말이야, 지금 오입하려고 간통죄 폐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장님 입안하는 게 참 좋겠다고. 그래, 그걸 하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집에 이제 사무실에 와가 이제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지금 원내대표가 이거 하는데 어야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안 했죠. 했더니 큰 몰매 맞을 거 아닙니까? 간통죄가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죠. 대한민국 디비질인 줄 알고 막 온 전신에 성범죄인 줄 알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아파트 내가 이걸 본다고 여러 자료들을 갖다가 섭렵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노래방이라는 데가 원상이더만 거기가. 노래방이 성매매 원상이더라고 지금은. 그리고 지금 그리 하는데 여기에서 또 보니까 오피스텔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대요.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오피스텔을 10개씩 빌려놓고는 정사자들 넣어놓고는 몇 시에 간다 하고 그렇게 조인트를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 하면은 성병, 응?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를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는 이제 여성인권위원회라는 게 국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매매 방지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이야, 옛날 성매매를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옛날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 다 합니다. 지금도 다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은 될 거예요. 100만 명이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혹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논학으로 이제 논학으로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이제 찾아가서 신고가 되었거나 이래 찾아가서 만납니다. 만나가면 거기 가서 하지 마십시오. 그 말복이 더 있나요? 성 팔지 마십시오. 성매매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매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말하기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서 한다는 소리는 못 하고,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살 길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살도록 해도, 우리가 지금 살도록 해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성매매자라고 확신된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에 40만 원씩 6개월간 줍니다. 그 다음에 끊어줍니다. 그럼 40만 원까지 묵고 사나? 또 40만 원 6개월 후는 또 어쩌란 말이고. 그럼 그 사람은 못 살겠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대화하자 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복지부에서 왔다 하면 여성복지부에서 왔다 하면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종사자들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라고. 그리고 와가지고 과자 몇 개 내놓고 또 콘돔 몇 개 내놓고 그 콘돔 나눠 놓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을 파란 말이야.
하지 말아봐요.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범인을 방지해야 될 거다. 이 말인데, 이건 말 자체가 완전히 모순이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아까 일본의 일본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오사카 같은데 그 뒷골목 가면 전부 다 써봤어요. 전부 다. 전부 다입니다. 그거 하면 하루아침에 망할 겁니다. 일본도. 이 섹스 산업이요. 그 기간 산업입니다. 기간 산업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이야기해서 100만이라 그러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치가 그만큼 노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참 음성적으로 이유도 모르고 자꾸 놔두고 있는 이유 모텔하고 노래방 아닙니까? 근데 나는 우리 그때 경험을 가지고 살려서 제가 하는데 그 간통죄 없애보면 막 대단한 뭐 사회 혼란이 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연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매매가 없는 경우가 없었고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제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저쪽에 이라크도 가봤고 이란도 들어가봤고 이란 같은데 엄격합니다. 아무튼 다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매매 합니다. 중국도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하고 있고 러시아도 다 하고 있고요. 안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단 이걸 양성화 시켰느냐. 우리가 지금 나는 이걸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화를 시키고 아까 이야기한 독일처럼 착취 구조가 없는 그건 엄격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양성화만 되면 우리가 양성화만 되고 등록을 세금만 내면은 얼마든지 양성화 그거는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지금 할 수 있고 모든 노동자와 같이 대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하고 우리나라와 차이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아직도 배경을 성매매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쁘다. 커뮤니티에 전체 국민에서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독일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다. 완전히 노동자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노동자다. 이거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독일하고 우리가 차이입니다. 나는 아예 독일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에도 위헌 판결을 했지만 아마 다음쯤 되면 이거는 합헌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전 예를 들어서 그걸 하는 사람들 그걸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합니다. 도덕질처럼 생각하면 안 합니다. 도덕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죠.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은요 하거든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에 올수록 이게 없는 데일수록 그게 성매매를 못 하고 안 하는 도시일수록 보수적인 도시고 못 사는 도시입니다. 그걸 하는 도시일수록 큰 도시고 잘 사는 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경찰서에서도 이야기가 가능하면 단속하지 말아라. 지역 경제를 위해서. 단속하려면 옆에 김밥집이라든가 라면집이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옷가게 이런 전부 다 망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한 사회 가서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돌아본 나라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옆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막 깨끗합니다. 북한도 있습니다. 북한처럼 그것도 동상을 막 세워놓고 있는데 깨끗한데요. 아무도 사람 못 다닙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런 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다양성이 있고 복합성이 융합되어 있을 때 잘 사는 거지. 범죄 하나도 없고 우리 여기서 길가에 있는 말이야 노점상 다 깨끗하게 철거하고 길가에 주차 전부 못 하도록 하고 질서 다 세우고 하면 잘 살 것 같지고 그러면 못 삽니다. 이 도시라는 거는 가능하면 자연법에서 받도록 같이 협력하고 같이
통섭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특히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건 난 입법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워낙 내가 반대했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당론이 그렇게 결정돼가 시작하는데 여성 의원들 찾아와가지고 사인하라 하는데 그 협박이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강의를 끝내기 전에 질문, 이 문제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키는 거 보면요. 완전히 말도 되도 않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말도 되는 교육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 봤죠.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하는데 이거는 남자고, 남자 크면 어떻게 되고, 털이 나고, 어떻고 몸이 변하고, 이런 걸 갖다 여자는 여자를 벗겨놓고 남자가 설명합니다. 남자가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저희 아들끼리. 이 성교육이 아까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우리가 생산이라는 걸 먹고 사는 건데 생산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성교육도 생산과 같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 욕구에 해당되는데 이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 범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거는 서양과 다르다. 나는 서양과 동양이 다른 게 별로 없다. 찾아보니까 여행을 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차이가 없어요. 저쪽에 아무르강 유역에 있는 에벤키족들도 찾아가봤는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들 상황을 하는 게 똑같아. 생각하는 게 와 여기에서 이런 고기를 먹고 와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가를 물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적응했을 따름이지 똑같더라고. 그러나 서양이 크게 차이가 나고 서양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 조금 차이가 기후에 적응하고 지형에 적응한다고 차이가 났을 뿐이지 기본 생활 똑같다고. 그래서 나는 독일이 생각하는 성에 관한 문제는 윤리와 도덕을 떠날 일이다 고 하는 이건 기본적으로 직업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동의를 하고 그 사람도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도 있고 요번에 코비드19 때문에 되고 함부르크에는 마사지도 허용하고 또 미장원도 허용하고 또 따뚜라고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따뚜도 다 허용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고 하고 막 대대적인 데모를 했습니다. 성매매 7월 15일 날 했어요. 엊그제 했습니다. 정당하게 자기 권한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그거 얼마나 합법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음성적으로 이 도덕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 베리를